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죠. 바쁜 하루를 보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곳, 집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임태형 건축사와 함께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 기반을 두고 건축 설계와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축사 임태형이라고 합니다. 좀 더 대중적인 용어로는 친근하게 건축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제 본업은 건축사로서 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 강의와 강주 그리고 전라남도 공공건축가로 등록하여서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자문 및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지역자치단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간히 사회적 참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하나의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그룹은 건축주, 그리고 건축사, 시공자입니다. 일종의 삼각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변수가 많지만, 결국 이러한 난제들을 푸는 방법은 서로 간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가 필요하고 서로 타협해 나가면서 상황을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건축주의 역할은 전문 지식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삼각편대를 구성하는 권한이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건축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사와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건축주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미식평론가로 유명했던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며, 물론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그런 그의 통찰력에 일견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것을 우리 시대 집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적용을 하여 말해봅니다. 당신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집이 경제 여건만 되면 여타 재화와 마찬가지로 매매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듯 하는데요. 그래서 집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었고,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는 집과 짓는 집은 그 근본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집은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주도하는 상황 때문에 대량 생산과 기업의 이윤, 그리고 효율 등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 거기에 내 삶의 방식이 안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집에 맞추어 살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획일화된 집들이 많이 들어설수록 그 도시의 경관 또한 개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전체 주거 유형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무려 82%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짓는 집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내 의견을 개진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결정을 건축가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를 닮은 나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규모도 그리고 비용도 남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독자적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의 모든 것이 나를 닮아 있고, 그래서 그 집이 바로 내 삶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등산으로 이정표가 되어준 집이 있습니다. 무등산과 도심의 경계에 위치하는 아주 좁은 20평 이하의 땅에 지어진 집인데요. 젊은 부부를 위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때 마침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였는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부를 위해서
제한된 외부 활동을 집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계적 고려를 해서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리에 활력을 더하는 카페를 품은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등산 초입에 위치하는데요. 무등산이 국립공원화를 준비하면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 이주단지 안에 자리 잡은 집인데 은퇴 후에도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고 1층에 카페를 운영하는 건축주가 이 카페를 매개로 해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집입니다. 두 개의 마당과 자연광이 가득한 집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하는 집인데요. 젊은 부부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이 가족의 특징은 서로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주방에서 하는데 주방 공간을 굉장히 넓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에서 공부도 하고 손님들도 초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풍경이 다른 두 개의 마당이 접해 있는 독특한 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집들의 공통점은 디자인과 설계 컨셉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별 작품들은 그 자체로서 크게 외형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어수선한 주변 풍경과 대비를 이루면서 각자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느낌, 다른 모습으로 결과물들이 나타나는데요. 마치 맞춤 정장을 입은 느낌처럼 공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경험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들이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게 되고 독보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집을 갖게 된다면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어야 될까요? 답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사로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꼭 집을 한번 지어볼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멀리 경상북도 영천에서 의뢰를 해준 젊은 부부의 집입니다. 삼형제를 위한 놀이터와 같은 집을 원했고 멀리 경북에서 광주광역시까지 찾아와 준 진정성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신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한 가족에게 건축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게 되었고 이 집에 다 지어진 이후에 거주를 하는 동안에 지역 건축문화재에서 건축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자로서 굉장한 드라마틱한 경험을 준 집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는 3대가 거주하는 상가주택을 완성했는데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던 좁은 땅에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특히 아드님께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집에 굉장히 자주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집이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온다고 하는데 어르신께서는 아드님이 집 때문에 효자가 됐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 재미있고 감사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가끔 제가 설계했던 집이나 그 주변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가서 해가 진 이후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을 바라보거나 할 때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온기와 여러 가지 생활의 감각들이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기여했던 시간들과 노력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제가 직업적 보람이 필요할 때 제가 주로 쓰는 저만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는 차량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사람들이 즐거운 보행의 감각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도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을 위해서 계획된 것인데 정작 건축물들은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저마다의 표정이 없는 모습이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정서적인 삭막함만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만 추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가 있는 곳은 서구 풍암공원에 근접하여서 현재 나무숲의 경관을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누리고 있던 아름다운 조망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빌딩에 갇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깐이라도 혹은 점심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을 거닐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면 오히려 생산성도 끌어올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인 이득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항상 도시에서는 거기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경계 혹은 경계성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디자인의 단서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마다 자신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축적 특징들이 있는데요. 최근 저의 작업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경계성을 특별하게 다루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도시라는 공적 영역에서 집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공간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공간의 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이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는가에 따라서 공간의 품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벽이라는 요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안과 밖을 규정하는 성격 탓에 배타적인 느낌이 전달되지만 디자인의 해석에 따라서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안과 밖에 서로의 사람들이 시선이 교차하고 밋밋한 벽이 아닌 테라스와 같은 입체적인 공간을 설치를 해서 거리의 풍경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다양한 도시 경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계성을 다루는 고민으로 저만의 새로운 건축을 꾸준히 탐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역 건축 혹은 지역주의 건축이라는 주제만큼 한국의 현대 건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것이 과거처럼 전통이라든지 풍토, 그리고 입지, 민족주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제는 사회가 다원주의 시대이고 도시와 도시는 서로의 차별성보다 유사성을 많이 띠기도 합니다. 광주와 서울, 그리고 대구나 다른 도시들이 각기 어떠한 구별점이 있는지는 찾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건축가는 지역성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자체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요. 건축이 그 자체로서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역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 분야의 문화를 통해서 고유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의 시대성과 일정한 범위를 아우르는 보편성, 그리고 개별성의 관점에서 바로 이 지역 건축에 대한 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광주 지역에서 건축의 보편성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저에게도 굉장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 설계를 하고 22년 완공된 광주에 있는 지산 돌집이라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이 집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 매우 협소한 땅에 지어졌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설계를 시작하여 위생과 생활 공간의 관계에 대한 전환적인 사고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도시의 젊은 부부가 외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도 거주 이외에 다양한 부가 활동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로 집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날로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다소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집을 지은 셈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건축으로 완성이 되었고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작년 23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혹은 주목받지 못했던 유형의 집이 출현을 했고 그로써 광주 지역 건축 주거 생태계와 도시 경관의 다양성 측면에 일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들이 많아지고 도시를 채워나간다면 이것 또한 일종의 지역 문화가 담긴 도시 경관이자 지역의 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조적인 건축, 그리고 이로운 건축, 영감을 주는 건축이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건축이란 매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참조하기보다는 참조될 수 있는 작업들을 꾸준히 생산하고자 하는 건축가적 욕심이고요. 이로운 건축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성이라든지 공공성, 개방성을 고려한 건축물을 통해서 건축물 자체가 품격을 지니게 하고 개인이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감 주는 건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건축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경관을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멋스러움이라든지 즐거움, 이런 것들 또한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감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건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만의 건축을 계속 이행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가 건축과 도시를 논할 때 단순하게 자본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논리보다는 건축 본연의 가치로 대중과 사회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디자인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꾸준하게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건축사님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아파트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늘 집하면 그냥 아파트 이렇게 떠올리기 마련인데 왜 어렸을 적에 지붕 있는 집 그림 그릴 때 아주 오랜만이지만 그런 집을 상상하면서 듣게 됐는데요. 참 집이라는 게 그 가치와 의미가 또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집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획일화된 공간들이 주를 이루고 아파트로 대변되는 집 이꼬르 부동산이라는 이런 등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건축가들이 조금 더 그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강연 중에도 집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또 나의 정체성하고 또 연관지어서도 우리 집이 나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나이 들면 나도 집 하나 짓고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런 꿈들을 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꿈들을 좀 실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특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제가 경험했던 클라이언트 중에 네. 은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마지막 보금자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의외로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네. 예,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어리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집의 원형에 대해서 가족 공간의 원형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했던 집들을 그 기억의 한 자리에 자리 잡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나이를 떠나서 다양한 분들이 집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런 것보다는 그럼요. 지금 당장 지금이 젊었을 가장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주 작은 소규모 그 주택들을 아주 예쁘게 또 잘 꾸며서 살기도 맞습니다. 하던데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그래서 그런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주택을 설계할 때 본인의 취향을 잘 살리면서 그러면서 기능적으로도 좀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부터 굉장히 많은 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집문답이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 몇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을 차례대로 정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요. 네. 저희가 만약에 집을 지을 때 단순하게 몇 평, 어떤 외장 재료, 어느 정도 공사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신의 삶을 달아보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을 때 조금 더 자기와 닮은 자기의 최적화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설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제가 하고 나서 그 기대했던 답변하고는 정말 다른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네, 한다. 맞습니다. 정말 멋진 답변을 듣고 나서 저도 한번 집을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혹시 건축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집을 지어서 정말 지금 살고 계시는지 네. 또 그 집은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2016년도에 결혼하고 이듬해 집을 지었는데요. 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비용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네. 지금 집을 짓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제가 건축을 하기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우리만의 집을 지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위치를 잡을 때는 저도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 작은 주택이 있던 부지를 사서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주변에 오래된 40년 넘은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사신 분들은 집보다는 아파트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서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런 것들이 그 집 주변에 있는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네.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그 집을 지을 위치를 잡은 이유도 있습니다. 한번 꼭 구경 가고 싶어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을 짓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 등을 따지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태어날 아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중요성 또 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네.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또 내리셨다고 하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젊은 친구가 뭐 이런 것들에 돈을 쓰면 되냐 아파트 가서 교육 신경 써야지 이런 이제 주변에 조언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결정을 지을 때 정말 내가 맞는 것인가 확신을 갖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젊은 사람이 내가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집이 될 수 있고 요즘 저 젊은 분들은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집을 직접 지어서 살 수 있고 또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자기들의 경제 여건에 맞춰서 땅을 선정하고 작은 집을 지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건축사님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에 대한 어떤 소견이나 또 이런 생각들을 뭐 강연도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건축가로서로도 네.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경북 구미에 지은 시립도서관 음. 또 신진 건축상 우수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걸 이제 계기로 더 많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뭐 고등학교 화장실도 새로 지었다고 들었고요. 네, 작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축가를 찾아서 서울까지 알아보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학교 화장실이지만 작품 같은 화장실을 짓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아서 네. 열심히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완공되고 나서 가 보니 역시 이런 화장실이 학교에 이런 화장실이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보람됐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도서관이나 학교, 교육시설의 이런 또 건축물의 어떤 효과들이 분명히 학생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습니다.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이런 공공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집이 많다 보니까 이 건축을 좀 알리고자 할 때 건축주의 프라이버시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던 공간들을 조금 대중적인 성향의 프로젝트에 많이 그런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성사를 시켜서 저희 생각을 조금 더 많은 대중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시작과 끝에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 또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들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좋고요. 오늘 강연과 또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한 줄 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이 건축이라는 문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의 사회적인 역할도 조금 더 요구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수많은 잠재적인 창조적인 건축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축가들이 풍부한 활동을 했을 때 바로 도시와 건축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재산 가치로 따지는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과 추억을 쌓아가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